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가열차게 나가는 진사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21년에 시행된 54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실게요. 다음 대회 참가자들이 그릴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림 그리기 대회네요. 불을 처음 사용하였고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연천 정곡리 유적지입니다. 여기는 구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불을 사용하기도 했고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 구석기 시대랑 관련된 장면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정답은 어렵지 않아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3번 주먹도끼로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 자, 구석기는 뗀석기를 사용했던 시기고, 대표적인 게 이제 주먹도끼, 집게, 이런 게 있죠. 자, 가락바퀴로 실을 뽑는다. 이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고요. 반달 돌칼로 벼이삭을 딴다. 이거는 청동기입니다. 농기구는 여전히 돌로 만들었었어요. 거푸집으로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철기 시대예요. 동검이 전부 청동기는 아니고 세형 동검은 비파형 동검보다는 좀 더 정교한 동검입니다. 철기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자, 2번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한반도 남부에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신지나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그리고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지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오는 나라 사만이죠. 자,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있어요.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랑 신지나 읍차 같은 지배자 있었고, 그 다음에 5월과 10월에 계절제가 있다라는 건데, 이 사만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지 않은 키워드가 하나가 있네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인 천군, 그 다음에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에요.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구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 범금팔조를 만들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한 나라는 고조선이고요. 단군과 과하마, 반어피 같은 특산물이 있던 나라는 동해죠.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옥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읍군이나 삼로로 불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민며느리제, 이런 제도 있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고구려 왕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래요. 자, 고국 원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재위했다. 불교를 수용하였다가 나왔어요. 자, 고구려의 왕인데 불교를 수용했다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 흔들리던 고구려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한 개혁을 펼쳤던 왕, 바로 소수림 왕이에요. 고국 원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태자가 고국 원왕의 태자였죠. 힘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 백제 근초고왕에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자칫하면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 소수림 왕이 강력한 개혁 정책을 통해서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세 가지 키워드, 율령, 불교, 태학이에요. 자, 불교는 나왔으니까 율령이나 태학이 선지에 있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태학을 설립하였다라는 게 소수림 왕이고요. 자, 병부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이제 신라의 법흥왕이에요. 법흥왕 시대에 들어서서 병부와 상대 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심화시험으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화랑도를 정비하였다라는 거는 이제 진흥왕, 법흥왕 다음의 왕이었죠.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요거는 문주왕이에요. 이제 고구려 장수왕 시대에 한성을 침략하게 되고, 이때 백제의 계로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태자였던 문주왕이 급하게 왕에 오르면서 웅진으로 천도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백제인의 순결을 느끼다라고 돼 있어요. 자, 백제 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즉, 선지에서 백제 문화유산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뭐 이제 금동대학로라든지 아니면 무령왕릉에서 나왔던 진묘수 같은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제 그 외에도 뭐 여기 나와 있는 산숭은이 벽돌, 백제의 대표적인 유산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천마도, 요 고구려예요. 천마총에 그려진 벽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강서대묘 사신도 중에 현무도입니다. 이것도 고구려예요. 제가 사신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남주작, 북현무,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방향의 신, 그래서 사신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현무예요. 고구려의 그림이고, 이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요거는 고려의 상감청자, 아주 멋있습니다. 가서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의 정말 멋있는 상감청자예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일기의 밑줄근 이 전투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한 우리칠라군이 서린기가 이끄는 당군을 이 전투에서 또다시 격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매소성 전투가 나왔고 이어서 격파했다라는 거죠. 요거는 기벌포 전투를 뜻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그래서 삼국통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다른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살수대첩은 그 7세기 초, 이게 이제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 왕으로 따지자면은 영양왕 시대인데 을지문덕 장군이 활약했던 전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안시성 전투의 경우에는 역시 7세기 중반이에요. 이때 고구려에, 이때는 보정왕 시기인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연개소문이 집권했던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황산벌 전투는 이제 계백 vs 김유신 정도로 하면 되려나요? 이제 계백의 황산결사대가 신라의 김유신 나당연합군하고 맞붙었던 전투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계백결사대가 패하면서 결국은 백제가 멸망하게 돼요. 자, 이 지금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이제 백제 멸망, 그리고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나당전쟁, 삼국통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백제 멸망 바로 뒤에 백제의 부흥운동이 이어지고, 이제 백강전투를 끝으로 이제 부흥운동이 좌절됩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바로 이어져요. 이때는 이제 보덕국이 세워집니다. 이제 당시에 신라의 문무왕이 그 나당 전쟁에 고구려 유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안승을 보덕국의 국왕으로 책봉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이 나당 전쟁이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삼국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요 7세기 중후반의 삼국통일 흐름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가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김수로가 세운 가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수로가 세웠다라는 데서 바로 알 수가 있는 나라여야 되죠. 금관가야입니다. 사실 여기 뒤에도 몇 가지 중요 키워드가 있어요. 자,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 및 박물관 답사 나와 있고, 학교 출발이 먼저고 이렇게 가 있죠. 학교 출발 10시에서 12시가 김해박물관 견학,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대성동 고분군 및 박물관 답사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해 대성동 고분군, 요게 이제 또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그 무덤군이죠. 자, 이 금관가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 금관가야에 대해서 자주 많이 나오는 게 뭐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낭랑이나 외 등에 수출이 되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건 안 나왔고 대신에 이 금관가야의 건국과 관련된 이제 그게 나왔어요. 바로 4번입니다. 구지가가 나오는 건국 신화를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구지가는 여러 부족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불렀죠. 그러니까 그 왕을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노래를 알려줘가지고 그 노래를 부른 게 구지갑니다.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러니까 이제 거북이 머리를 내놓으면서 이제 6개의 알이 나오게 되죠. 그 6개의 알이 이제 금강가야나 대가야, 아라가야, 성상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이런 6개 가야의 연맹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른 거는 사비로 천도한 이유를 파악한다라는 관련 나라는 백제죠. 이거 성왕 때 있었던 일인데, 천도한 이유는 뭐냐면 좀 더 큰 땅에서 나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우상국을 복속한 과정, 요거는 신라의 지증왕 때 있었죠. 이제 이때 이사부 장군이 그 우상국을 복속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청해진을 설치한 목적, 요거 이제 신라 하대예요. 그 통일신라 시대 말기, 이때 이제 장보고가 해적 소탕 및 해상무역을 위해서 청해진을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경주 남산 일대 탐방 지도래요. 자, 경주 남산 일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이제 신라의 수도랑 관련이 될 겁니다. 자, 불교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고 불공을 드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그 문화유적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제 선지에 어차피 신라에 관련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1번 배동에 있는 석조열의 3존 입상이에요. 요게 이제 신라의 불상이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요거는 고려 전기 광종 때쯤인데요. 이 미륵보살을 보면은 이제 통일신라보다 뒷시대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모양이 특이합니다. 이제 통일신라의 그 석굴암 본존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 진짜로 균형이 딱 잡힌 완벽한 모양인데, 이제 고려시대 들어서면서 오히려 좀 호족들의 지방 색깔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불상들이 세워졌어요. 이제 호족의 지방색 내지는 선종의 영향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륵사지 석탑, 요거는 이제 백제 때 세워졌죠. 무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역시 고려 전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월정사를 가서 이 팔각 9층 석탑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다음 책에 포함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저물어 가는 신라 해가지고 해공왕 이후 흔들리는 신라의 역사를 생생하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책에 포함될 내용, 그러니까 요거는 신라 하대예요. 다른 말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통일신라 후기 내지는 말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있었던 내용을 선지에서 찾으면 됩니다. 정답은 어렵지 않아야 돼요. 김원창의 난입니다. 자, 이 김원창의 난이 이제 그 신라 하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제 사건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이후에 더 약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김원창의 난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주원하고 vs 김경신, 뭐 이분들이 대립했다 이런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그 김주원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주원이 왕에 오르기 위해서 집을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냇물이 불어나서 거기 냇물을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한 당시 신하들이, 아, 이거는 저 김주원을 왕으로 올리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김경신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분이 원성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성왕 다음에 나왔던 황광왕 시기에 이 김주원의 아들인 김원창이 이제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일으킨 난, 그게 김원창의 난입니다. 이게 일어났던 지역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공주입니다. 당시에 이제 공주 지역의 웅천주 도독이었어요. 그래서 난을 일으켰다. 이게 김원창의 난입니다. 이제 요만큼 이 당시에는 그 왕이 신하에 의해서 추대되고 왕권이 강하지 않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이야 뭐 개화기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위화도 회고는 고려시대 말기 이성계가 병력을 돌려서 정권을 장악하고 조선을 세우는 이제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연개소문의 집권, 이게 이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왕위에 올리는 이런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갈게요.
밑줄 그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치미와 용머리상을 남긴 국가에 대해 알려달라. 대조영이 세운 국가로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였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나라는 바로 발해죠. 대조영이 세웠고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다라는 데서 발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점짜리 문제로 나오게 되면 주로 선지에 등장하는 게 그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인정구역 제도나 해동성국으로 불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발해에 대해서 1점짜리가 아니라면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심화시험 대비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중앙정치제도로 삼성 6부제가 있는데 이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다만 여기서 2점짜리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삼성이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근데 이 정당성이 6부를 관할을 했고 그 다음에 정당성의 대내상 가장 높은 재상이에요. 이분이 국정을 총괄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중앙 부서 중에서 몇 개가 중요해서 나와요. 주자감. 요건 이제 유학을 가르쳤던 교육기관이고 유학교육. 그 다음에 중정대. 요거는 감찰을 맡았던 기구. 그 다음에 좀 더 어렵게 나오면 문적원이 나오기도 해요. 이 문적원은 서적을 관리했던 기구.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수의 침략을 물리쳤다 고구려. 아까 그 살수대첩 일지문덕 장군입니다.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고려 시대인데 특히 태조 왕건 때예요. 독서산 풍과를 시행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경신 원성왕이고요. 자,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상주 가은현에서 태어났다. 가. 공산전투에서 고려에 승리했다. 아들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됐다. 고려에 투항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들 신검 공산전투에서 승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견훤이에요.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죠. 근데 이 나중에 지 아들 불효자식한테 이 신검이 이 견훤을 금산사에다 유폐시켜버리고 본인이 이제 왕위에 올라요. 불효자식이죠, 이게. 그래서 고려에 투항한 겁니다. 금산사 탈출해가지고 고려로 갔다. 그리고 이때 이후에 이제 왕건을 도와서 1, 2천 전투를 승리해요. 예전에 이제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견훤이 내가 세운 나라의 문을 내가 직접 닫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왕건을 도와서 1, 2천 전투를 승리하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이 후백제는 특히나 그 완산주, 지금의 전주 지역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 철원으로 천도했다. 요거는 그 후고구려의 궁이에요. 후고구려를 세웠다가 이게 송악에서 이제 세워졌어요. 개성 지역에서. 그랬다가 철원으로 천도하면서 나라 이름을 마진, 태봉 이렇게 바꿨고 연호도 뭐 무태, 성책, 수덕 만세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랬다가 폭정을 펼치고 왕건에 의해서 이제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고 왕건이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고 다시 개경 쪽으로 돌아오죠. 자, 후녀 10조를 남겼다. 태조 왕건.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됐다. 신라의 마지막 왕인 김부 경순왕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번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